자, 전자정보 압수 사건입니다. 전자정보 압수 사건. 전자정보 압수 사건은 항상 중요하죠. 이 사건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쟁점부터 보시죠.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 집행 과정에서 압수 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 목록이 작성 교부되지 않았다. 원래 작성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작성 교부하지 않았지만 그에 가름하여 수사보고가 작성된 겁니다. 압수가 위법하냐?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위조 메모리카드 압수 집행 과정에서 메모리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가 참여권 보장 대상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는다. 압수 집행 과정에서 메모리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 참여권 보장 대상 아니다라는 거죠. 소지하지 않은 피의자.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자, 형소법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 목록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피압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죠? 원칙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다만 피의자 측이 미리 나 참여 안 할게요 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피의자 측의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자, 사실관계 보시죠.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관해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전화의 압수 과정에서 압수 조서 및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작성 교부하지는 않았지만 원칙은 따르진 않았지만 그에 가름하여 압수의 취지가 상세히 기재된 수사보고의 일종인 조사보고를 작성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니까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원칙적으로는 작성, 교부하는 게 맞지만 이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바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따르지 않았지만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벌써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압수의 취지가 상세히 기재된 수사보고를 작성했다. 그러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 자체만으로 압수가 위법하진 않다라고 보았고요. 또한 메모리카드의 증거 능력에 관해 피고인은 유체물인 이 사건 메모리카드 압수 당시에 압수 당시여야 하죠. 압수 당시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초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한 거죠. 특사경은 메모리카드 보관자인 세관 측에 영장을 제시하면서 압수를 했고 압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관 측의 압수 목록을 교부한 점,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피고인은 압수 집행 과정에서 절차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압수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메모리카드는 증거 능력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피고인은 이 메모리카드 압수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물어봤겠죠? 그런데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관 측의 영장을 제시하면서 교부도 했다.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 거죠. 따라서 메모리카드는 증거 능력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위주로 간단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